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온라인 원격 수업 기간이 돼서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대체했는데 여러분들 꼭 영상 잘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고 그 다음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적어주는 사항들 교과서에 잘 필기해 주시고 그리고 수업 중에 제시되는 과제들 꼭 잘 수행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교과서 78쪽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에 대한 내용 영상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이 도함수의 활용 단원 중에서도 지금부터 하게 될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가 바로 도함수의 활용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흐름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 도함수를 활용해 나가서 미분에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을 배우게 될지 한번 먼저 개괄적으로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함수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도함수를 활용하느냐? 도함수 f'x는 함수 fx를 한 번 미분한 함수를 의미하죠. 그리고 우린 이 도함수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 도함수인 f'x의 x자리에다가 실수 a를 대입하게 되면 계산을 해서 f'a의 값을 구할 수가 있고 이 f'a는 x는 a에서의 함수 fx의 미분계수 즉 순간 변화율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이 함수가 순간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함수는 그 함수의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f'a의 값을 계산했더니 이 값이 양수라면 x는 a라는 지점에서 함수 fx는 양의 변화, 즉 플러스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므로 증가 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지점에서. 만약 f'a의 값이 계산을 했더니 음수가 나왔다면 함수 fx는 x는 a라는 지점에서 마이너스의 변화, 즉 음의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므로 함수 fx는 x는 a에서 감소 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도함수인 f'x를 활용해서 원래 함수인 fx가 어떠한 지점에서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f'a의 값에다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순간 변화율의 크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이 크다면 f'a에 그럼 그 순간 변화는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f'a의 절대값의 값이 작다면 그때는 작은 크기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도함수 f'x를 이용해서 이렇게 함수 fx의 변화를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조사해서 무엇을 활용하느냐? 함수 fx의 도함수인 f'x의 값의 부호를 조사하면 그 순간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f'x의 값의 부호를 조사해서 우리는 fx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라는 개념을 분석해낼 수 있어요. 즉,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분석해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인 거죠. 이 특징을 모아서 우리는 최종 목표인 무엇을 하게 될 것이냐?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하게 될 거예요. 함수 fx의 그래프를 정확히 그린다면 우리는 식으로 주어졌던 함수를 시각화시킴으로써 식으로 주어진 것을 시각화시킴으로써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 함수의 변화를 분석하고 활용해서 어떠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함수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최종 목표고요. 그리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모아야 되는데 그 특징을 모으는데 도함수를 활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을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의 정의를 이 다음부터 배우게 될 텐데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순서를 먼저 요약을 해드리자면 교과서에선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설명할 때 먼저
모든 종류의 함수에 적용할 수 있는 극, 증가, 감소, 극대, 극소의 정의를 먼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여기서 모든 종류의 함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연속성과 미분성과 관계없는 함수를 말해요. 즉,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속 함수이든 아니면 끊김이 있는 불연속 함수이든 상관없이 미분 가능한 함수이든 미분 불가능한 함수이든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증가와 감소의 정의, 극대와 극소의 정의를 배우고 난 뒤 우리는 그 중에서도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루게 될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문제 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우리가 배우는 증가, 감소, 극대, 극소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다루는 개념이구나 하고 오해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배울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는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함수에 적용될 수 있는 정의로서 배우게 될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게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다루는 것을 공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라는 성질에 의해서 결국 연속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과서에서 설명을 할 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설명한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 도함수의 활용, 즉 함수의 fx의 도함수인 f'x의 부호, 이 부분 있죠. 이 f'x의 값의 부호를 우리가 조사를 하려면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f'x의 그래프를 우리가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사전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다음 내용으로 이것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교과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그러면 지금 아까 앞서 말한 f'x의 그래프를 계략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우리는 f'x의 부호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는 f'x의 부호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인 fx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조사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f'x의 부호를 조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f'x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선 이 f'x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f'x의 그래프가 이와 같은 그래프로 그려진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처럼 x가 a보다 작다라는 건 뭐예요? a보다 왼쪽에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프에서도. x가 a보다 작은, 즉 노란색으로 색칠한 저 그래프의 부분을 보게 되면 이때는 이 f'x의 값의 부호가 그래프가 모두 x축, 우리 x축이 y가 0이 되는 지점인 거니까 x축보다 그래프가 위에 있다라는 건 y의 값, 즉 지금 y의 값인 f'x의 값이 0보다 크게 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저 그래프 상에서는 f'x의 부호가 0보다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x가 a가 되는 이 지점에서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통과하고 있죠. x축을 통과하고 있으니까 즉 x가 a일 때는 f'x의 값이 0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x가 a보다는 크고 b보다 작은, 즉 a에서부터 b 사이의 구간을 보게 된다면 이때는 f'x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x축보다 아래쪽이라는 건 y의 값이 0보다 작은 음수라는 거니까 이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사이에서는 f'x가 0보다 작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x가 b가 되는 곳을 보면 이땐 y는 f'x의 그래프가 x가 b인 곳에서 x축을 통과하죠. 즉 f'x가 0이 된다라는 걸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x가 b보다 큰 곳을 보게 되면요. x가 b보다 크다라는 건 b보다 오른쪽에 그려진 그래프를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이때는 f'x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으므로 x가 b보다 클 때는 f'x의 부호가 0보다 크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f'x의 부호를 조사하려면 이렇게 f'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방금 전에 설명한 방식처럼 f'x를 x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부호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한 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 단원을 하는 내내 사용돼야 될 개념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몇 번이고 이 설명을 되돌려 들으면서 꼭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린 지금 f'x의 그래프를 보고 f'x의 x의 범위에 따른 부호를 조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근데 이거는 f'x의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을 때죠. 근데 지금부터 할 문제들은 f'x의 그래프도 제시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배워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수학2라는 책에서는 다항함수의 범위 내에서만 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고 분석하는 걸 할 거기 때문에 다항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그리는 걸 하실 줄 알면 돼요. 근데 다항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건 뭐냐면 주어진 함수식을 이렇게 인수분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함수 fx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다고 쳐요. 우리 도함수의 관점에서 할 거니까 f'x라고 할게요. f'x를 즉 fx를 미분해서 f'x를 구했더니 이와 같이 인수분해가 된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 a 값의 부호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요. 최고차항의 개수인 a가 양수이면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인수분해가 돼서 즉 x에다가 그 값을 넣었을 때 함수의 값이 0이 되게 하는 값이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일 때 알파, 베타, 감마의 크기 순서가 이렇게 된다면 자, 우린 f'x가 0이 되게 하는 x는 알파, x는 베타, x는 감마에서 그래프는 x축을 통과하면 돼요. 그럼 이와 같이 최고차항의 개수인 a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 위로 그래프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실 때도 오른쪽 위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위부터 차례대로 감마, 베타, 알파 순서대로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x축을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만약 a 최고차항의 개수인 a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실 때도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x축을 차례로 감마, 베타, 알파 순서대로 통과시켜서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우리 x축보다 위에 있는 곳에서는 f'x의 부호가 양,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곳에서는 f'x의 부호가 음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셔야 될 거는 만약 주어진 함수 gx를 미분해서 얻은 g'x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때 보시면 여기는 x-a의 2n제곱 곱하기 x-베타의 2n-1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됐을 때를 보시면 일단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냐? x는 알파와 베타일 때 g'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날 겁니다. 근데 이 만난다라는 게 접할 수도 있고 통과할 수도 있겠죠. 예. 만난다라는 개념 안에는 접할 수도 있는 것이고 통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통과하고 언제 접하는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 이와 같이 x-알파의 2n제곱처럼 인수분해를 했더니 짝수 제곱이 됐어요.
이럴 때는 중근을 갖는 것처럼 그래프가 접하기만 합니다. 근데 x-베타의 2n-1제곱처럼 홀수 제곱이게 되면 이때는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 우리 앞에서 그렸던 f'x의 그래프 그리는 예를 보시면 여기 위에 아무 차수도 안 써 있다라는 건 다 1차, 즉 홀수 제곱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x축을 통과시킨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g'x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첫 번째로 만약 알파와 베타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고 지금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로 양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서 그래프를 시작시켜서 그려보면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서 베타에서는 홀수 제곱이므로 통과해야 되고 알파는 짝수 제곱이므로 접하기만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만약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면 이번에는 역시 최고차항의 개수와 1로 양수니까 오른쪽에서 시작을 해서 오른쪽 위에서 시작을 해서 알파에서는 접하고 왜 이러죠? 다시 알파에서는 접하고 베타에서는 통과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함수의 부호를 조사하기 위해선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이렇게 다항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그리는 걸 하실 줄 알면 돼요. 자, 우리가 본격적인 내용을 배우기 위해 앞서서 사전적으로 꼭 아셔야 될 지식들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기억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몇 번이고 되돌려 보시고 여러분들의 필기장에다가 필기를 하셔서 꼭 이 지식들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어 두신 채로 내용을 넘어가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최종 목표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를 분석하는 내용에 대해서부터 교과서에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학교에서 78쪽부터 79쪽 했으니까 먼저 빠르게 78쪽과 79쪽의 내용을 살짝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선생님이 앞서서도 얘기했었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증가와 감소, 극대화와 극소의 정의를 설명할 때 먼저 첫 번째로는 종류에 관계없이 어떤 함수든 적용할 수 있는 증가와 감소, 극대화, 극소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게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교과서 78쪽에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함수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함수에 적용할 수 있는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수의 증가를 어떻게 수학에서 정의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즉 두 지점을 아무렇게나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x1과 x2라는 두 실수를 뽑는다라는 건 x1, fx1과 x2, fx2를 비교한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x1과 x2 두 지점을 뽑든 간에 두 값은 서로 다른 값이니까 둘 중에 더 큰 녀석이 있을 거예요. 즉, 두 x의 값을 비교했을 때 x의 값이 큰 녀석이 함수값도 늘 크다면 이러한 관계를 만족할 때 우리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정의 내립니다. 즉, 함수의 증가는 무엇이냐? x값이 크면 함수값도 클 때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 이해될까요? 네. 함수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하기 위해선 내가 그 구간 내에 두 지점을 어떻게 뽑든 간에 x값이 큰 녀석이 함수값도 커야지만 증가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즉, 그 설명이 바로 이 줄이 되겠습니다. 임의의 두 실수 x1과 x2를 비교했을 때 만약 x2가 더 크다면 함수값도 x2의 함수값이 늘 커야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쪽 그림처럼 증가하는 함수의 형태를 하나 예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 위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만 두 x값 중 큰 쪽의 함수값이 더 위에, 즉 크게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함수의 감소는 무엇일까요? 예, 반대로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두 실수 x1과 x2를 뽑았는데 x1보다는 x2가 커요. 근데 반대로 함수값은 x2의 함수값이 더 작다면 그때는 함수가 감소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감소하는 함수의 그래프의 형태는 예를 들면 이런 형태로 그려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연속이 아닌, 즉 끊어짐이 있는 함수에 대해서도 우리는 증가와 감소를 정의할 때 방금 전에 말한 이 수식을 이용해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제 1번과 문제 1번을 보시면 그래프로 주어지지 않고 식으로만 주어진 함수를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별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 판별하는 방법이 바로 두 x값 중 더 큰 x값을 가진 녀석의 함수값이 더 작은 x값의 함수값보다 큰지 작은지를, 즉 대소를 비교함으로써 함수가 증가하는 함수구나 감소하는 함수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미 79쪽에 있는 예제 1번에 괄호 1번까지는 수업 시간에 했었고요. 괄호 2번과 문제 1번이 과제였는데요. 문제 1번에 괄호 1번만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이 뭡니까? 다음 구간에서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별해야 돼요.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별하기 위해선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정의를 썼어야 됐죠.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정의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함수 fx에 넣을 수 있는 어떠한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x1과 x2를 내가 골랐을 때 x2가 x1보다 크다고 가정했을 때 함수값의 대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함수는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 x1보다 큰 x2의 함수값이 즉 fx2가 fx1보다 크다는 것을 내가 보이게 되면 이 함수는 증가함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fx1과 fx2를 비교했을 때 fx1이 더 크다면 감소함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이용해서 이 설명을 이용해서 우리 괄호 1번에 있는 식이 이 구간에서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판별할게요. 자, 우리가 판별해야 될 함수는 x세제곱이라는 함수고요. 어떤 구간 내에서 조사를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건 다른 말로 뭘까요? 그렇죠. 실수 전체에서예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별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x2가 더 크다고 가정한 임의의 두 실수 x1, 2에 대해서 우리는 뭘 비교하면 되느냐? fx1과 fx2의 대소를 비교하면 돼요. 우리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서 필기해 드렸죠? 예. 대소관계 비교법인 이것을 활용하면 대소를 비교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비교하려는 두 대상을 빼면 됩니다. 선생님은 fx2에서 fx1을 빼보도록 할게요. fx2에서 fx1을 빼면 fx2는 x2의 세제곱이고 fx1은 x1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이 녀석의 대소를 비교하려고 얘네들을 인수분해 해보면요. x2 x1 곱하기 x2의 제곱 플러스 x2 곱하기 x1 더하기 x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우리 애초에 가정이 x2가 x1보다 크다는 것이었으므로 여기 있는 이 x2 빼기 x1은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그리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도 무조건 양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양수 곱하기 양수이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fx2 마이너스
fx1의 부호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다. 그러므로 fx2가 fx1보다 크다. 이 말이 무엇이에요? 두 x값 중 큰 x값의 함수값이 작은 값의 x값보다 늘 크다라는 걸 봤으니 이 함수 x세제곱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라고 판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즉석 퀴즈 하나 낼게요. 선생님이 이 부분에 있는 이 식이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이것을 증명해내는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이 뭐 드릴 수는 없지만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x2 제곱 플러스 x2 곱하기 x1 플러스 x1 제곱 이 식 이외에 항상 0보다 큰지를 한번 증명해서 선생님께 갖고 오는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이 같이 그 증명을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퀴즈로 내볼게요. 자, 방금 전에 한 것처럼 괄호 2번도 꼭 푸셔서 선생님께 과제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린 이제 이렇게 함수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증가와 감소의 정의와 그 정의를 이용해서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판별하는 것을 했어요. 그럼 이제 79쪽을 넘어서 80쪽에서는 그 중에서도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증가와 감소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미분 가능한 함수의 증가, 감소 판별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리 꼭 앞서 함수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미분이 가능한 어떠한 특정한 함수에 한해서 증가와 감소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80쪽에서 배워볼 겁니다. 자, 우리는 80쪽에서 어떤 내용을 주로 배울 거냐면요. 함수 fx의 증가 또는 감소가 도함수인 f'x의 부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했었죠. 우리 이 f'x의 부호가 fx의 증가와 감소를 말해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관계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정리안을 사용할 건데요. 어떤 정리를 사용하냐면 앞서 배웠던 평균값 정리를 이용합니다. 우리 아랫줄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함수 fx가 열린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해서 미분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열린 구간에서 속하고 이러한 대수관계를 만족시키는 임의의 두 실수 x1과 x2에 대하여 이 부분이 바로 어떤 식일까요? 얘는 x의 값이 x1에서 x2까지의 함수 fx의 무슨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이죠. 우리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구간의 시작에서 끝까지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이렇게 미분 계수가 같아지는 그 지점이 그 열린 구간 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라고 했던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바로 우리는 이 식이 나오는 것을 이용할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왜 배웠냐 했더니 이 도함수의 부호와 함수 fx의 증가 감소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평균값 정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평균값 정리를 왜 배웠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부터 이제 아래에서 하려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f'x의 부호가 플러스이면 fx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또는 fx의 부호가 f'x의 부호가 마이너스이면 fx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미분 가능한 함수의 증가 판별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만약 어떠한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도함수인 f'x가 항상 양수, 즉 플러스이라면 그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확인해 볼게요. 중요한 단서는 뭡니까?
어떤 구간 내에서 도함수인 f'x의 부호가 항상 0보다 큰 양수일 때 함수 fx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보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앞에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얻은 이 식을 보시게 되시면 우리 x1에서부터 x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인 이 왼쪽에 있는 좌변항에 있는 이 식은 x1과 x2 사이에 있는 임의의 실수 c에 대해서 이런 도함수와 같게 될 것이고요. 우리 기존 단서가 전제 조건이 이 구간 내에서는 f'x가 항상 양수였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f'c는 0보다 큰 양수겠죠. 그러므로 그 얘기는 이 평균 변화율 역시 양수가 된다는 얘기일 것이고요. 우리 전제에 의해서 x1보다 x2가 크다라는 걸 가정해 놓고 있었으니까 앞에 여기서요. x2 x1 역시 양수이므로 이 분수식 자체가 양수가 되려면 분자인 fx2 fx1도 양수여야 됩니다. 즉 fx1보다 fx2가 크다는 거죠. x1보다 x2가 클 때 fx1보다 fx2가 크다라는 게 증명됐으니 이거 뭘 증명한 겁니까? 그렇죠. 함수는 이 구간 내에서 증가한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 양수이면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뭐 한다?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미분 가능한 함수의 증가 판별법을 여기서 확인했네요. f'x가 양수이면 fx는 뭐이다? 증가이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f'x의 부호가 0보다 작은 음수이면 함수 fx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같은 방식으로 증명이 되는데요. 열린 구간 A에서부터 B까지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도함수인 f'x의 부호가 이렇게 음수일 때 역시나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이러한 등식을 얻을 수 있고 모든 x에 대해서 f'x의 부호가 음수이므로 f'c 역시 당연히 음수겠죠. 그리고 이 f'c와 똑같은 평균 변화율인 x2-x1분의 fx2-fx1도 음수인데 우리 x2가 x1보다 크니까 분모가 양수예요. 그러면 이 분수식 자체가 음수가 되기 위해선 분자인 fx2-fx1이 음수여야 되겠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x1보다 x2가 큰데 함수값은 fx2가 더 작다라는 걸 알게 됐으니 도함수가 0보다 작은 음수에서는 이 함수는 감소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f'x가 0보다 작으면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뭐한다? 감소한다라는 걸 증명해서 보인 거예요. 이렇게 앞서 배운 평균값 정리와 도함수인 f'x의 부호를 이용해서 함수 fx가 그 구간에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증명을 해봤습니다. 자, 이상을 정리해서 결론을 내면 우리 미분 가능한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이렇게 판별할 수 있네요. 함수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그 구간 내에서 도함수가 부호가 플러스라면 그 함수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그 구간 내의 모든 x에 대해서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면 그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도함수의 부호와 함수 fx의 증가와 감소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니까 꼭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f'x의 부호가 양수이면 원래 함수인 fx는 그 구간에서 뭐한다? 그치, 증가한다. 도함수인 f'x의 부호가 음수이면 원래 함수인 fx는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 즉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알아내기 위해선 도함수의 부호를 알아내면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 아래쪽에 보면 주의해야 될 사항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방금 전에 확인한 내용의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의 역이면 뭐겠어요? 증가하는 함수이면 도함수가 양수이다. 감소하는 함수이면 도함수가 음수이다였죠, 역이. 근데 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례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 반례는 무엇이냐? x세제곱인 이 함수처럼 이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라는 걸 우리 앞에 문제 1번, 괄호 1번에서 증명했었어요. 하지만 0에서의 도함수를 살펴보면 f'0는 0으로 나오거든요. 증가하면 무조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여야 되는데 역이 성립한다면 이러한 반례가 있으므로 우리 위에서 정리한 내용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린 도함수의 부호와 함수 fx의 증가 감소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80쪽에서 배워봤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81쪽에는 예제 2번과 문제 1번을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여기서 하는 목적은 뭐예요?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목적이 뭡니까? fx의 뭐와 뭐를 조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려는 거예요. x의 값이 어떠할 때 함수 fx가 증가하는지, x의 값이 어떠할 때 함수 fx가 감소하는지를 조사하는 게 지금 최종 목적이에요.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f'x의 부호를 조사하면 돼요. 그런 다음 이 f'x의 부호를 조사해서 이걸 가지고 fx의 증가 감소표를 작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fx의 증가 감소표를 작성한 걸 기반으로 최종 목표인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이에요. 함수 fx의 증가 감소표는 무엇이냐면 여기 그려져 있는 이 표 있죠. 이런 표를 fx의 증가 감소표라고 하는데요. 우리 예제 2번을 선생님이 같이 풀어드리면서 이 fx의 증가 감소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문제 보시면 함수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일 때 이 함수 fx의 증가 감소를 조사하세요 이랬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x의 값이 어떠할 때 fx가 증가하는지, x의 값이 어떠할 때 함수 fx가 감소하는지를 조사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뭐를 이용해서 조사할 겁니까? 그렇죠.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조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려면 먼저 선행돼야 될 건 도함수를 조사해야죠. 자, 그럼 fx의 도함수인 f'x는 미분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3이 되는데요. 이 녀석의 부호를 알고 싶어요. 이 녀석의 부호를 조사하기 위해선 f'x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x의 값을 대입해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프를 그려서 조사하는 게 한 번에 조사할 수 있는 편한 방법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즉 3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러한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쌤이 앞에 사전 지식으로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걸 이용해서 f'x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먼저 다항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선 꼭 다항함수를 인수분해해 주셔야 돼요. 얘는 인수분해하면 3x-1 곱하기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와 플러스 1일 때 x축과 맞는다는 건 이 부분에서 먼저 얻을 수 있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3으로 양수이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는 오른쪽 위에서부터 그려지면 됩니다. 그리고
x-1의 1차, x 플러스 1의 1차, 즉 홀수 제곱이므로 x축을 접하는 게 아니라 통과하겠죠? 차례대로 이렇게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서 두 값을 차례대로 통과하면 돼요, x축을.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게 y는 f'x의 그래프가 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증가감소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증가감소표를 보시면 맨 윗줄에는 x의 범위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여기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 값들을 작성하느냐, 이것을 작성하는 기준은 f'x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f'x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f'x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이렇게 써주고 점점점점점점점점으로 표현하는데 이 앞에 있는 점은 무엇이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즉 바로 이 구간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쵸?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이 점점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그래프상에서는 어디겠어요?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의미하겠죠? 그 다음 1보다 오른쪽에 있는 점점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보다 큰 구간을 의미해요. 이곳은 바로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이러한 곳을 먼저 이렇게 맨 윗줄에 증가감소표를 작성할 기준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x의 값을. 그런 다음 그 아랫줄에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f'x의 부호를 쓰는데요. 우리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인 이곳에서는 f'x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f'x의 부호가 플러스다. 쓸 수 있고요. x가 마이너스 1인 이 지점에서는 f'x가 x축과 만나고 있으므로 0이다.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부터 1인 이 사이 구간에서는 y는 f'x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으므로 f'x의 값은 마이너스다. 그 다음 x의 값이 1일 때는 그래프가 x축과 통과하고 있으므로 f'x는 0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x가 1보다 큰 이 구간에서는 f'x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그려져 있으므로 f'x의 부호가 플러스이다. 자,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먼저 f'x의 부호를 먼저 조사하는 겁니다. f'x의 부호를 이렇게 조사했으니 우리 함수의 증가 감소를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f'x의 부호가 플러스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함수 fx는 이렇게 오른쪽 위로 진행되는 증가다라고 표시하시면 돼요. 그 다음 함수 f'x의 부호가 0이 되는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는 증가도 감소도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함수 값을 이렇게 보통 써주죠. 얘는 f-1의 값을 써준 거예요, 지금.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 사이 구간에서는 f'x의 부호가 마이너스였죠? 그러므로 함수 fx는 감소한다. 이렇게 기호로 표현한 거고요.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는 f'x의 부호가 없죠. 0이니까.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그냥 x는 1에서의 함수값을 써준 겁니다. 그 다음 x가 1보다 클 때는 f'x의 부호가 플러스였으니까 원래 함수인 fx는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증가한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fx의 증가감소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감소표를 꼭 그릴 줄 아셔야만 이 정보를 종합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꼭 최종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될 내용은 도함수의 부호를 조사해서 함수 fx의 증가감소표를 이와 같이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2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2번 단원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실패를 하느냐의 갈림길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꼭 이 강의를 이해될 때까지 몇 번이고 돌려 들으시면서 문제 2번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2번 과제가 되겠고요.
문제 3번은 과제로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 2번 과제로 증가 감소표까지 그려서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뜻, 그리고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한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